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기로 했다입니다. 이 책은 2020년 7월에 출간되어 많은 분께 사랑받고 있는 에세이이기도 합니다. 출판사는 스튜디오 오드리, 저자는 권민창님입니다. 이 책은 세상을 살면서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운 밤. 저자는 때론 속 깊은 친구처럼, 때론 현명한 카운슬러처럼 현명한 조언과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나 자신에게 내 편이 되어 나를 위로해 주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혹독한 잣대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해 주지 않으며 스스로를 엄격한 기준으로 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좋은 글로 팬이었던 작가님의 책을 국립중앙도서관의 많은 책들 중에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들으며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에 정말 좋은 기준점이 되어주는 책을 만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저와 함께 삶에 대한 현명한 조언을 들으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우리는 때론 타인의 시선이라는 암묵적인 규정과 절차로 자신을 올가매기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그때 그걸 했어야 했는데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볼걸. 우리의 인생은 헌법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규정과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 내 뜻대로 살면 됩니다. 행복하기보단 행복을 바랬던 날들. 작가님은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직장도 있는데 책도 내시고 이런저런 활동을 마음껏 하시잖아요. 예전에 강연이 끝나고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분의 질문이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민창아, 너 진짜 행복해? 돌이켜보면 저는 그토록 염원하던 작가가 됐을 때도 그 이후로 2권의 책을 더 냈을 때도 기대했던 만큼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책을 쓰기 전 어떤 내용으로 독자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책을 낸 후 매일 쫓기듯 살았습니다. 한 권을 내니 한 권으로 끝내기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진로 상담을 해야 하니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학벌이 콤플렉스니까 대학원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목표를 성취해도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만 행복하고 마침표가 아닌 쉼표가 찍혔을 때는 불안했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곱씹은 끝에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줄곧 오지도 않는 미래와 타인의 시선을 위해 살고 있었구나. 책을 더 많이 내면 행복할 것 같았고 좋은 출판사와 계약해서 많이 팔면 행복할 것 같았고 좋은 대학원을 나오고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따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침표를 보고 저를 동경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행복한 날들보다는 행복을 바랬던 날들만 가득했습니다. 오지도 않을 미래를 걱정하며 행복을 염원하는 제 모습이 싫어서 현재에 집중하기로 결심하고 가감하게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했지만 정말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니 여유가 생기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마침표를 찍는 것만이 행복을 증명한다고 여기던 가치관이 바뀌자 쉼표를 찍어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목표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동기부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할 때 성취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즐기다 보면 자연스레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마침표를 찍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쉼표도 따옴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찍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겠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영화 어메이징 메리의 주인공 메리는 천재수학 소녀입니다. 메리의 어머니 다이앤 역시 7개의 밀레니엄 문제 중 하나를 풀 정도로 천재적인 수학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이앤은 다음 문제를 풀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문제는 바로 다음엔 뭘 해야 하지? 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이 문제는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수학처럼 정확한 답이 떨어질 수 없죠. 그리고 수학자였던 다이앤은 이처럼 답이 없는 문제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문제를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은 누군가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좋은 직업을 가지려면 좋은 학교에 가야 한다고, 돈을 벌어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고 이미 정해진 문제와 답이 존재합니다. 물론 자신만의 답을 찾아낸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문에는 내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답이 진정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건지 잘 생각해 봐야 해요. 평생을 다 바쳐 불어낸 수학 난제 앞에서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몰라 스스로 삶을 마감한 다이앤처럼 세상이 정해준 목표를 다 이뤄놓고도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탈진에 쓰러져 버린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겠죠. 그러니 역설적으로 답이 없는 문제를 계속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나만의 답을 찾아야겠죠. 넘어지고 다치더라도 천천히 나만의 답을 찾는다면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